보고 울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한다니까 평양에 있는 당원 돌격대 지원에 거기 나오면 내가 너 거기 방송원으로 써줄게. 그러면 너 출세할 수 있어. 평양에서 시집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 그걸 기대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아빠가 여자가 돌격대에 나가면 몸도 베리고 쓸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북한은 여자들 돌격대 나가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은 천막에서 자야 돼요. 여기 절반은 남자, 여기 절반은 여자. 그러니까 거기서 별난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전 자유를 찾아 동생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송지영입니다. 김씨일가에 대한 소문은 김정일이 되게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서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또 말로는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눈으로는 지도를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동지는 되게 비상한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되게 남자다운데 성격이 되게 호랑이 같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한대요. 인민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현지 지도의 길도 걷지만 혼자서 이제 평양 시내 드라이버를 하는 걸 되게 즐긴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술 먹고 교통안전원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딱 거기 기다리고 서 있다가 김정일이 216편, 김정일이 벤츠는 216 이렇게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는 새까만 승용차가 쫙 달려오는데 이제 술 취한 이제 안전원이 야! 하고 딱 세웠대요. 근데 딱 세웠는데 승용차가 딱 섰다는 거예요. 섰는데 창문이 이렇게 쫙 내렸는데 허위 군간도 없이 김정일이가 단독으로 딱 이렇게 보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술에 취해도 TV에서 맨날 김정일이 얼굴 봤으니까 자 장군님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경호하는 새까만 승용차들이 쫙 따라오더니 딱 서더니 그냥 그 사람을 끌고 갔는데 정치범죄에서 가버렸대. 그래서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동지는 밤에 쫙 운전을 엄청 하는 걸 되게 바람을 쐬면서 운전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술 먹고 제자리에서 제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 주신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치하해주고 값 높은 칭호도 준다. 이런 소문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선전비서가 얘기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죠. 한 번에 세 가지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도 하기 힘든데 세 가지 일 한다는 건 그거는 개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되게 무서운 놈이로구나. 저는 북한에서 이게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중앙당 39호실에서 일하시던 높은 분들이 이제 탈북하셔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게 거짓말 소문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배에 막깝지 않으면 파리목숨처럼 죽여버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바로 영웅도 시켜주고 또 바로 집도 주고 바로 영웅칭호도 주고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헌법이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 말이 헌법이고 법이고 그게 정말 제일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김정은은 그거를 배웠잖아요. 배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이러니까 대가리가 썩었지 하고 가족들 다 정치모에 보내버리고 바지 다 벗겨버리고 직책 다 잘라버리고 혁명화 보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TV에서는 인민들한테 자이런 아버지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어리지만 너희가 나를 신처럼 받들어야 될 대상이다. 감히 건방지게 놀아?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항병서 알죠? 항병서가 딱 무릎 꿇고 입 막고 장군님 어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입냄새 날까봐 입 막고. 그리고 김정은보다 허리를 높이 세우면 안 되거든요. 무릎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높이 받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보니까 김정은이 자기네 그 딸을 5살부터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기분이 좋으면 우리 공주 보여줄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보여주고. 그래서 막 그 간부들이 속으로는 막 그런 생각한다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김정은 너한테까지 또 충성 다했는데 또 내 자식들은 또 너희 딸한테 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이건 너무 참을 수가 없고 옥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담한 거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북 러시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지방의 기업방송원 같은 거는 말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우가 없어요. 기업소에서 주는 그 어떤 배급이라든지
그리고 선전비서가 가끔씩 좀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기업소에서 어떤 데 농촌 지원을 나갔다 이러면 그 농촌에서 기업 간부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후방물자를 공급해줘요. 그럼 그 후방물자가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건데 간부들이 자기네가 다 나눠 먹거든요. 뭐 굳이 노동자들에게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노동자들에게 얼마 차려줘야 되니?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뭐 초급당비서, 당비서, 초급당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직맹위원장, 지배인, 기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면 선전비서가 조금 저를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어느 협동농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추가 어느 만큼 들어왔는데 너 여기서 몇 킬로 집에 가져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이번에 그 석탄도 그때 다 배급으로 공급해 주거든요. 너 이번에 석탄 몇 톤을 너희 집에 실어다 줄게 이렇게 그거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석탄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급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석탄도 다 시장에 나가고 그리고 중국으로 다 팔아서 그걸 국가에서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배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석탄도 우리는 야매로 사서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전비서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고마운 거죠. 저희는 그만큼 석탄을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딱 등장할 때 약간 친근한 어버이, 뭐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온 세련된 지도자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설주가 되게 패션 그걸 되게 많이 창조했거든요. 귀걸이도 끼고 그리고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백까지 되게 패션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까만 거를 너무 좋아한다.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밝은 옷을 입어라. 꽃도 만 가지 색깔이 이쁘지 않냐.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만 입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김정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 이번 지도자는 김정일보다는 그래도 약간 친근하고 뭔가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점점 저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그냥 처음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기 위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박력 있게 사람들을 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도 옛날처럼 뭐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에서 약간 얼굴도 약간 좀 계란형으로, 그리고 이춘희 아나운서는 좀 약간 세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이에요, 이춘희 아나운서가. 그러면 젊은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목소리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아나운서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밝고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는 당이 결심하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가 되게 굵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박력 있고, 물론 뭐 옛날에 뭐 김정일이 뭐 서울의 남조선 놈들에게 무슨 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목소리다 뭐 이렇게 치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밝고 명랑하고 이젠 좀 발전해서 마이크도 옛날에선 조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다지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밝은 이미지, 그리고 옛날에 그 딱딱한 이미지에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해서 이것이 뭐 억지 방송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계의 글로벌 흐름을 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아직도 많이 딱딱한 면이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아나운서들은 되게 젊고 아가씨들이에요. 그리고 배에 힘이 안 가도 돼요.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흐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목소리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요법을 알려주는 방송도 있어요. 방송 처음에는 보도하고 일터마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전하고, 세 번째 남조선 소식이라든지 해외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약 성분에 대해서 민간요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때 말하는 아나운서 톤은 되게 부드러워요. 어찌 보면 딱 서울 톤 같아요. 오늘은 뭐 지자기 현상의 날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태양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춘희 아나운서는 보도를 전할 때부터 국내 소식이라든지 국제 소식 할 때는 되게 굵직한 목소리로, 류정목 아나운서가 요즘 보니까 열심히 보도를 진행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약간 그래도 변했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방송을 보여줄 때는 그게 노동신문에서는 6면이나 3면이 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도원이 전달할 때는 최근 들려오는 남조선 소식에 와면 하면서 우리나라에 데모하는 장면. 우리나라에서 뭐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도원이 말할 때는 뭐라냐면 그것이 썩고 병든 남조선 정권을 반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런 걸 보다가 대한민국에 딱 와서 봤잖아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기네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 같지도 않아요. 아주 유식하게 데모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탁 이렇게 하고 탁 앉아있고 또 옆에 보니까 천막 있는 데서 또 자기도 하고 물도 먹고 또 그냥 간판 들고 가만히 있어요. 폭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옛날에 폭력적인 장면들을 계속 제 방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뭐 체르탄 뿌리고 와 뭐 나가자 집 부시자 뭐 이런 거 보여주니까 아 대한민국은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북한에서 다 그걸 선전선동에 자기네 유익하게 써먹는 거예요. 평양에 중앙방송원급에 있다면 뭐 출세를 위해서 간부들한테 사바사바 뇌물도 이제 해야 되고 자기 기량도 높여야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우리 방송원들이 출세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출세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출세를 해보려고 평양에 갔는데 항장엽 씨 아시죠? 항장엽 씨네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당원 돌격대 지도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친척집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저희 이모네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울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한다니까 평양에 있는 당원 돌격대 지원에 거기 나오면 내가 너 거기 방송원으로 써줄게. 그러면 너 출세할 수 있어. 평양에서 시집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어느 조그만 방송원으로 널 써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그걸 기대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아빠가 여자가 돌격대에 나가면 몸도 베리고 쓸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밥그릇하고 여자는 돌리면 안 된대요. 어디 여자가 돌격대 나가는 거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북한은 여자들 돌격대 나가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은 천막에서 자야 돼요. 여기 절반은 남자, 여기 절반은 여자. 그러니까 거기서 별난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그 서대장이나 중대장이나 그런 간부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간부들은 여자들한테 다른 걸 요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불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북한에서는 여자 군대 나갔다 왔다, 여자가 돌격대 갔다 왔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며느리를 안 맞으려고 해요. 저 여자는 마음도 배리고 뭐도 배렸다 이렇게 천하게 보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요. 여자가 군대 나가서 8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당에 입당해서 왔다 이러면 그 여자는 뭐 쓰겠니? 이래요 동네 어른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가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깔고 들어가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이어받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여성의 인권이 아시다시피 최악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녀 평등권은 먼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양성평등, 여성들도 뭐 혁명의 수레바퀴를 한쪽을 책임진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다 이랬는데 북한의 최고인민 대의원 중에 여성 대의원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마 최선희 미국 대미 라인. 정말 여성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되게 우습게 봐요. 그럼 여자가 아무리 뭐 사회에서 당에 입당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는 그냥 그 남자의 부인인 거예요. 그 여자의 이미지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누구의 마누라, 누구의 뭐 와이프, 누구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나는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이 열심히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김주애가 못해도 20살 이후부터 나와야겠지요. 김여정이처럼. 근데 지금 김주애가 1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파티상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ICBM 실험하는데 군부대 뭐 현지지도 한다, 현지 시찰한다 뭐 이런 데도 데리고 가서 군 장교들 장성들하고 막 악수하게 만들고 인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 데리고 나가서 자기 부인보다도 자기 딸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계속 지금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여자의 이미지가 북한에서는 너무 하대급이기 때문에 자기 주애를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친근한 지도자를 격상시켜야만이 언젠가 자기가 갑자기 심장 판막으로 죽었다 이러면 김주애를 내세우겠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너희한테 충성하면서 길하면 기고 서라면 서고 하이하이하면서 살았는데 너희 딸고 조그만 아무것도 업적이 없는 주애한테 머리 수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건 아니지. 북한 방송원 동지들, 저도 북한의 말단 방송원으로 일하다 자해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성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의 나팔수라고 김정은에게 세뇌돼서 열심히 배힘을 주고 방송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은 마이크가 좋아서 사분사분 말해도 됩니다. 네, 배에 힘을 안 줘도 되고요. 열을 안 가해도 됩니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사회인지 궁금하시지요? 그러면 탈북하십시오. 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방송원 동지들, 북한 김정은은요, 세계에서 독재자이고 악마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저도 금방 탈북했을 때는 김일성 동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도 평범한 사람인데 세뇌를 시키고 독재 정치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하는 무서운 악질적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역사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김일성보다 더 독립투쟁하신 홍범도 장군도 있고 김좌진 장군도 있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야, 김일성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이만큼 붉어가지고 마치 일본을 자기가 내쫓았다고. 야, 나 북한에서 그거 진짜 믿었잖아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